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저는 분명히 올리겠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로 할 것인지 고등학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이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오신 그 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많이 그것만 일단은 예. 다음에 뭐 이제 저희들이 또 투쟁하는 것도 따로 투쟁하고 오늘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답 못 하시나요 사실? 아니 저도 또 이제 윗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인사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영란 팀장님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을 좀 고려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력 경쟁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5년이면 기존 공채와 자연스럽게 흡수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업무는 똑같이 하고 승진은 안 되고. 이번 현재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큰 상실감을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멀면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일반직이 되었으니 행정실장으로 고집 발령도 날 거라며 가중한 업무 분장에도 정말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공직생활 35년이 넘었어도 7급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과연 서울시 교육청은 차별하지 않고 합리적인 인사를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1년을 앞둔 전환직 주무관이 2번에 걸쳐 발탁 승진 대상이 됐어요. 결국 7급으로 정년하셨습니다. 작년 12월 말일자로요. 그분은 비선호 초등학교 3곳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는 그 직원의 칭찬이 많았는데도 승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차별하지 말아주십시오. 아까 표 보셨듯이 3명이라는 말이 안 됩니다. 프로테즈 보셨으면은 정말 다음 인사부터는 차별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 이사팀장님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저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숫자나 이런 홈페이지 이런 걸 다 보면서 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보자마자 저희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간에 팀장님 자료들한테 막 숫자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별의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모두의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좀 예견했던 이런 것들을 오늘 처음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그런 데에서 좀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들 중에 그러니까 근무했으면 무조건 이제 30년 이상 6급으로 하는 퇴직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 아마 희망이시긴 하지만 좀 무리하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직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런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오랜 기간 눈 감고 오셨는데 마지막에 그 발탁에서 떨어진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문건에서 공감을 느낀 몇 가지는 이제 퇴직을 2, 3년 앞둬서 승진을 못했는데 성과금마저도 너무 적다 이런 것들은 일단 이제 지금 오늘 오신 이런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5급, 6급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들 전체 공채건 이런 거 경제, 공채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떠나서 같은 문제점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직 그 문제를 이제 다루셨는데 이게 이제 10%고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뭔가 이걸 추진하려고 그 연초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요직급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20만 원씩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추진을 좀 시작을 하다가 아마 코로나도 있고 이건데 다른 데서는 다 이제 공무원들 공급 줄이고 수당 줄이고 뭐 이런데 이거를 이제 추진하기가 조금 뭔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번 저번에 위원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추진은 돼야지 되겠죠. 이 부분이. 근데 많은 이제 말씀하시는 중요직급을 정하는 데는 많이 어려움이 따를 거로 예상을 해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교육청과 또 학교와 다 모든 분들의 어떤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협의가 필요해서 할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은 뭐 이건 이제 들어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피 부서 문제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채 직원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이 그만두고 있고 그리고 그 주요 이유가 예전에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공부 업무가 가장 이렇게 딱 그 업무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생님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가 지금 돼서 공채자들도 들어왔다가 그걸 보고 이제 그만두는 중학교 차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또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를 할까, 멘토 멘티 제도 또 여기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좀 제도적으로 우리도 활용해서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이렇게 많이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왔고요. 제가 뭐 본지 얼마 안 돼서 깊이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여기 언급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도 많이 오셨는데 말씀하시지 못한 거 있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뭐 더 하셔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그 주요 직무급제는 지금 시군구 같은 경우는 상호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요? 직무급제 이거 운영하는 다른 시군구라든가 이런 데는 진행해 광역 이런 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겠다는 걸 우리가 못 받으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정부에서 주겠다고 했던 건데 왜 안 받아요? 빨리 받아야죠. 이건 바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특정 진짜 힘들어하는 그런 부서에 조그마한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게끔 바로 진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한 가지 이건 허수입니다만 들리는 얘기가 아직도 경채와 공채를 갖다 따로 관리한다 인사팀에서 이런 이제 근데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일단 그분은 이제 사표 써야 되는데 그런 오해가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해라고 할게요. 제가 표현을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사모님. 두 번째는 그런 간부가 있다든가 행직과장인지 있죠 지역청에 그런 분 있다면은 그분들이 승진하시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조직에서 서울시 교육청도 마찬가지, 노조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노조하는 입장에 믿고 싶진 않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700명, 800명 된 중에 예를 들어 3명만 승진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 속된 예로 얘기하면 뭐 이런지 그렇게 보이지 안 보고 싶어도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오해까지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시행이 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가 안 생기도록 나름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인사팀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융한 사람도 많은데 또 본인이 너무나 허탈을 하는 거예요. 난 진짜 열심히 해도 진짜 도저히 육급을 못 따고 가는가? 그럴 수밖에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이면 10년이에요. 사무관님. 예.
이 기능직 자체가 폐지된 지가. 아, 예. 그러면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담당 본청에서 공채와 경채의 그런 약간의 그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낭비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에 대한 부분도. 근데 오히려 조장하는 부분이 있더라,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죠. 기능직 폐지되면서 선배들이 다 혜택은 다 받는데 후배들은 전환정지 때문에 승진 안 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선배들이 뭐 예를 들면 막 무지하게 많이 예를 들어서 몇 년 되지도 않은 승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 다 나가시고, 예, 그렇게 혜택을 보신 거야, 선배들. 근데 지금 있는 이제 후배들은 이게 뭐지? 이분 때문에 내가 승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또 특정 어떤 또 다른 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규자들이 그만큼 많이 뽑은 거예요. 후배들이 많이 생겼고. 그렇지 않나요? 예. 네. 정원이 그렇게 후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유능한 인들이 들어온 거고. 그분들은 다 오해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경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안 되는 마냥 그런 오해들이 생긴 거죠. 사실은 지금 500명, 600명 뽑은 게 사실은 이분들이 다 행정직 정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들이 또 다 나가셨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정말로 여기 서러운 거죠, 서러움. 이분들은. 예. 그 표를 보시겠지만 왜 안 하게 생겼는가? 난 그거에 대해서 좀 교육청이 정말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고 정말 그걸 갖다가 이제는 시행을 하게끔 뭐가 바뀌는 걸로 가야 된다. 이게 오늘 토론회로 끝날 게 아니고 그래서 뭔가 정말로 같이 함께 가는 이런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제가. 그냥. 네. 하신 말씀 좀 하세요. 네, 네, 여기 손 들었습니다. 네. 여기. 아까 예성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이 승진을 시켰을 때 적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경직이 오래되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같이 승진했다가 저희는 퇴직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기회가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는 한계 후보이 넘었기 때문에 호봉이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도 공채와 경직 차별도 있지만 교육청과 학교와의 차별은 또 심합니다. 저는 2008년도 10월에 7급을 반해서 그것까지 합치면 지금 7급만 12년입니다. 그런데 5년, 6년 동안 올라가질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장을 받고 나니까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해서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더니 저는 7급으로 들어왔고 어떤 전환자는 8급으로 들어왔는데 걔는 이제 8급을 2년 있다가 승진을 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승진 못 받다가 받았는데 800등, 700등을 시작을 했겠죠. 근데 교육청에서 몇 년 근무하더니 저보다 훨씬 앞으로 와서 지금은 발탁 승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너무 교육청에서 근무를 고생을 한다고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 승진을 못해서 지금 적체되는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교육청 사장님들만 승진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승진해서 나가고 나면 또 7급 젊은 애들이 돌아서 또 몇 년 있으면 또 얘가 또 내 앞으로 오겠죠. 아까 40년씩 계속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퇴직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리고 어떤 여직원은 이분도 전환자인데요. 6개월을 저기 갔다가 헬싱 갔다가 학교 갔다가 이번에 교육청에 가서 6개월 공부를 했는데 200등이 올라갔습니다. 700등에서 500등이 됐습니다.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경수가 들어가서 실적을 80, 90% 넣고 우리 이렇게 장난이 아니라 눈에 뚜렷하게 떨어져 있는 경력은 안 보고 실적만 본다 그러는데 그럼 학교는 놀고 있습니까? 학교도 고생하고 나 보니까 가서 울고불고 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올려줘요. 근데 묵묵히 참고 일하는 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부분에서 좀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수리가 떴잖아요. 네, 네. 수리가 떴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저하고 직원들은 전화 받다가 네. 와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죠? 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거든요. 근데 도대체
6급 승진이 되는데 뒤로 물러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근무 평정 하다 보면은 이제 몇 년치를 이번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그 4번인가요? 네, 2년치가 2년치가 들어가는데 저도 와서 조금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요새 휴직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고요. 또 갑자기 또 뛰는 경우도 있고요. 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근무 평정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연차가 있으니까 연차 순서대로 이렇게 뚝뚝 가는 게 맞다고 당연히 이제 저도 그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는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다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승진할 때는 경력 평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경력평 70점은 근평 점수고 30점은 경력 평정 점수인데 경력 평정 점수를 일단 다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여긴 다 넘으실 거니까 경력 점수는 만점 받으실 거니까 그거는 그게 만점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제로 세팅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27년 8년 근무한 거를 왜 안 쳐주냐고 하시는데 경력 평정이 이제 7급에서 6급 되는데 얼마 몇 개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개월 수는 그게 참여해서 그때부터 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그 근평 가지고 근평이나 뭐 여러 가지 그걸 근평을 가지고 이제 승진을 하는데 그 근평 점수가 때로는 4가지가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잘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받기도 하고 이제요. 그때는 지역청마다의 또 이런 구성도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지역청이나 하나의 학교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청 북부에 있다가 동부에 갔다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 구성원이 다 틀릴 수가 있고 북부에서는 굉장히 고참이었는데 동부 갔더니 지금 뭐 이런 너무나 많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천 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어떻게 그게 거꾸로 가느냐 이제 막 그러시는데 실제 이제 일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청과 학교의 차별 그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학교를 좀 우대하려고 해서 그런 뭐 학교 또 일정 부분 이제 수평정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좀 점수 좋은 분들을 들어가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학교를 좀 우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그러면은 우리 공채자는 넣어주고 거기다가 경채자는 안 넣어주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2가지가 지금 섞여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꾸 처음부터 이제는 10년이 됐으니까 경채냐 공채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 게 정상 아니냐. 솔직히 저희는 그걸 처음에는 따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전직 바로 하시고 뭐 1, 2년 때는 지금은 그 수천 명이 되시는 분들을 그거를 알아가지고 내고 이런 자체가 불가능해요.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역청에서 이제 지역청은 또 좀 단위가 적어지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발령 나시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섞여가지고 이제 하고 거의 이제 그런 것들이 썩돼가는 그런 건데 그런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건데 오히려 그걸 구분해서 물론 이제 차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동안 느끼셨던 거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과도하게 이제 부각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2가지 지금 상반되는 개념을 우리가 똑같이 놓고 가는 방향을 외국 정책 이런 거 없이 융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이제 이거는 분리해 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고 이제 하시는 측면이 조금은 그게 좀 상반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셨던 게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하냐 그거 물어보셨죠. 가능해요. 많이 뒤로 가시기도 하고 또 얘기하면은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사람은 가서 울면은 해주고 어느 사람은 뭐 가만히 묵묵히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 그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의 인사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가 10명의 직원밖에 없다면 묵묵히 일하는 인사권자가 10명의 직원을 다 쳐다보고 어느 분이 열심히 일하고 어느 분이 하는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근데 이게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지역청도 그렇고. 그런데 울고불고 내가 가서 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뭔가를 얘기를 하시겠죠.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여기서 다 그 캐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저는 그게 차별이고 그게 잘못된 거고 공정하지 않고 그럼 본인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것도 전혀 가서 얘기할 수 없고 가만히 다 같이 가만히 있어서 알아서 해주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런 거는 수천 명이 인사를 하는 시스템에서는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본인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러 오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어놓다고 계속 인사 부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문턱이 낮다, 문턱을 낮춘다 이러면서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제가 그거 부분을 인사팀장이니까 저렇게 부여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분들하고 학교의 실적을 조금 폭을 좀 줄일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뭐 10등, 20등 올라가기 힘든데 교육청만 근무하면은 막 300, 400등, 800등이 급등 안에도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네. 그 300등, 400등 그런 경우도 뭐 휴직했다, 복직하고 이게요. 아니 그래도 네. 왜 그건 학교에만 해당이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왜 저는 못했으니까 그러면 뭐 계속 이제 육아휴직했다가 오신 분들도 있대. 그래서 저보다 먼저 승진하신 분들이 있대요. 그럴 때는 인정하면서 교육청 직원들은 8급으로 10은 들어왔던 사람들이 저보다도 앞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는 승진은 상관이 없는지 그때 실적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발탁 기승진 시험 볼 때는 네. 발탁 볼 때는 그 이제 점수를 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 가지고 점수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청에 계신 분들이나 발탁 승진 같은 경우는 지역청이나 본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특정한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학교보다는 좀 차별해서 그거를 외부 위원님들이 와갖고 다 보고서처럼 이게 평가하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근데 발탁이 되려면 일단 등수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등수가 그렇게 600등에 그렇게 올라가는 몇 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올라간다는 게 네. 그런 거에서 너무 학교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진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승진을 하려면은 교육청에 들어가야지만 승진한다는 말까지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교육청은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 학교가 승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가 나간다. 교육청에 네.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했어요. 네. 저희가 순위가 나오면은 서로 이제 공유도 하고 이제 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예를 드리겠어요. 저보다 뒤에 있던 사람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저보다 50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더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일까? 도대체 교육청에 들어가면서 올라가면은 그럼 우리는 무조건 교육청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기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도대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의 그 승진 순위를 갖다가 차이로 왜 그런 식으로까지 만드는지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리하게 가지 않게끔. 제가 그 자료를 공지하고 이제 비교 승진 현황표 있잖아요. 그 서울시 교육청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저희 자료가 없으니까 네. 거기 있는 자료를 다 출력을 해서 순정으로 다 그걸 찾은 거예요. 그때 발령난 거. 네, 관련 그때 승진한 그 인원을 갖다가 같은 시점에서 승진하신 분들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승진한 30명이나 여러 명의 분들이 대부분 내가 보면서 공문을 보니까 거의 본청이나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직속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승진을 하신 건 맞더라고요. 이 결과를 봤을 때. 그만큼 이게 뭐 많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승진이 인원이.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그쪽으로 있어야 승진이 될 수 있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게 맞을 점수를 성과를 어떻게 점수 방법이 없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지역청 국가대표님은 사람이 없다. 너무 안 오겠다고. 네, 네. 일은 힘들고 점수는 안 나오고 승진은 안 돼서 정말 교육청의 7급 6급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가려고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뭐 본청이야 뭐 업무가 많아봤자 지역장 같은 경우에 오겠다는 사람을 먼저 받아서 그야말로 뭐 시험을 치든지 뭘 하든지 공정하게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해서 그 사람이 갔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나왔어. 그럼 이 사람 점수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점수가 못 받아. 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들어가서 일을 시키다 보니 얘는 더 많이 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에만 계속 있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교육청에 가면 잘 받을 수 있다. 나도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데려가지? 가고 싶다고 필요를 해도 막혀있는 구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그야말로 오고 싶은 사람 다 불러서 뭐 시험을 보든지 뭘 해서 하면 이런 이제 뭐 교육청 사람들이랑 받는다는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니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승진을 요구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년 지금 현재지만 정년 퇴직하고 나면 솔직히 아줌마 아저씨예요. 근데 연금 그렇잖아요. 6급하고 7급하고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다들. 네. 그래서 7급하고 6급하고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그 연금 때문에 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사무관님께서 인사 보유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런 지원 뭐 이런 거 했을 저는 정말로 합쳐서 같이 좀 정말로 공정하게 청렴한 그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정말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 정도 감사를 해야 된다. 천문양반이 아까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그거는 오해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임서연 지부장님 뭐 마무리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저도 오늘 안바쁘면 인사팀장님한테 금평 항의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끝나고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정원 관련, 인사 관련 종합적인 지방공무원 인사 개선에 관한 안건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껏 협의임해 주신 노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교육노조와의 지방공무원 인사 개선 협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 바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저기 효제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서해안 칼국수입니다. 내려가셔서 6km 건너가면 죄송합니다. 금화초등학교 중국으로 잘못한 모시기 힘든 저 윤성만 사무관님, 김영란 사무관님 기념 촬영 하시고 잠깐만 나오세요. 사진 한번 찍게요. 저기 윤성만 사무관님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오셔요.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오셔요. 증거 자료 내주세요. 마스크 받았죠? 나오세요. 보세요.